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지금의 질의는 뭐 누구라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죠. 예. 그래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저는 법관의 그 재판에서의 그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03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라는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선 법관은 재판의 소송 당사자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판결에 승복 못하면 상소하면 됩니다. 상소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아실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날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이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수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부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 위축됩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검사가 1심에서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 피고인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1심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1심에서 인정된 판단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죄 선고된 이 이화영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겁니다. 자, 띄워보세요. 아니요.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한테 변명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증인도 선택적으로 소환했어요. 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때 그 입회를 해서 그 진정성 아무 문제 없다. 진정한 것이다.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 여당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선택적으로 소환했고 이 국회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둔갑시켜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거 삼권 분립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 우리 서울고등법원장님, 1심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1심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재판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첫째,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변론 종결해가지고 선고 예정입니다. 그 재판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청문회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이제 아버님 법원장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한 또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좀 곤란한 예, 그리고 수원 법원장님, 그 다음 거 열어보세요. 수원 법원장님, 아니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준우 판사가 이 재판했죠, 1심 재판. 예,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조작한 거로 재판을 한다. 과거에는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 지금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고 이게 잘못됐다 하면 항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한 판사를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모욕이고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집회하는데? 예, 언론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거는 재판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그다음에 다음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1심에서 그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법정 구속률이 낮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2015년도에서 2018년까지 1심의 법정 구속 비율은 20% 후반대를 일정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그 저하가 됩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같은 인물에 대한 법정 구속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달에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을 해야 되는데 개정 후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 수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판단이 끝났거든요. 2심.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나요? 다음 걸 돌려보세요. 일반 사건 이렇게 쭉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떠돌이 개한테 화살을 발사한 사람은 징역 10월인데도 딱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실형 그리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판사가 이게 어떤 이제 변론 부분의 경우에서 이 변론한 변호사에 대한 이 전관 예우의 비하로 소지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2심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지금 3심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일단 형사재판 신급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예규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한다라고 규정이 됐었죠. 그런데 실제 구속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의 은밀의 우려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좀 달리 규정돼 있어서 형사소송법 규정돼 있는 구속 요건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요건에 관한 규정에 맞춰 예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속제도라는 게 중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된다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구속제도는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그리고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중하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혐의가 약하다고 해서 당연히 불구속돼야 된다. 그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혐의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 사정들, 개별적인 사정들을 다 살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떤 다른 어떤 그 상황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또 구속이 형벌 집행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최적 확정될 때까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